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승호입니다. 50년 가까이 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오세 현역 의사입니다. 오늘 제 가슴을 무겁게 했던 한 가지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선생님, 왜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릴까요? 머리가 늘 안개에 쌓인 것처럼 흐릿해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죠. 처음엔 나이 들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생각했지만 깊이 파헤치다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의사가 처방한 약들이 그들의 기억과 사고력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약 상자를 열 때마다 이 약들이 정말 안전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노인들이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비율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2024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76%가 5가지 이상의 약을 먹고 있죠. 이로 인해 기억력 저하가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은 매년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이웃,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5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그들의 삶을 바꾸는 작은 변화를 목격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이 잘못 사용될 때 얼마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지도 뼈저리게 느꼈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뇌를 해치는 7가지 약과 그 위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의 부작용에서 뇌를 보호하고 더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실질적인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소중한 지식을 가족과 함께 나누세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세 김영자 할머니는 퇴직한 교사셨습니다. 손주들과 책 읽는 시간을 가장 사랑했던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손주 이름을 자주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왜 제 이름을 잊으셨어요? 라는 손주의 질문에 할머니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진료실에서 할머니의 약 상자를 보니 고혈압 약, 수면제, 알레르기 약까지 5가지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놀랍게도 이 약들이 할머니의 기억력을 훔치고 있었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약을 조정하고 생활 습관을 바꾼 뒤 할머니는 다시 손주들과 웃으며 책을 읽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뇌, 그 소중한 기억과 사고력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바로 노인들이 약물로 인해 뇌 손상을 입기 쉬운 이유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 몸은 약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져요. 이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뇌를 위험에 빠뜨리는지, 그리고 그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우리 몸이 나이 들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60세가 넘으면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시바해, 비효소가 30전 40% 줄어듭니다. 이 효소는 약을 잘게 쪼개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효소가 줄어들면 약이 몸에 더 오래 남아있게 되죠. 마치 찬장에 쌓인 오래된 물건처럼 약물이 몸속에 쌓여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하나, 신장 기능도 매년 1%씩 약해져요. 신장은 약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배수구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약물이 뇌와 혈액에 축적됩니다. 70세가 되면 신장은 젊을 때에 70% 정도 성능으로만 작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몸의 구성도 변해요. 나이 들수록 체지방은 늘고 수분은 줄어듭니다. 이건 약물의 농도에 큰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 지용성 약물은 지방에 쌓여 천천히 방출되면서 뇌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수용성 약물은 수분이 줄어들면서 혈중 농도가 더 높아져요. 이 모든 변화가 합쳐지면 약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강해지는 거예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 약물 대사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 뇌 손상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바로 다약제 복용, 즉 여러 약을 동시에 먹는 겁니다. 약 2종을 먹으면 1가지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5종을 먹으면 10가지, 10종을 먹으면 5가지 이상의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죠. 이건 마치 폭탄의 뇌관이 점점 더 위험해지는 것과 같아요. 약물들이 서로 얽히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24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의 76%가 5가지 이상의 약을 먹고 있어요. 이건 전 세계 2위라는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1년 전부터 손주 이름을 자주 잊고 익숙한 동네 길에서도 헤매기 시작하셨죠. 할아버지는 고혈압, 불면증, 알레르기 때문에 매일 5가지 약을 드셨어요. 진료실에서 약 상자를 보니 약들이 서로 얽히며 뇌에 부담을 주고 있었어요. 연구에 따르면 다약제 복용은 치매 위험을 60%나 높입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지만 저는 희망을 드리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오늘 알려드릴 방법으로 뇌를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박영수 할아버지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50년 경력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점점 기억이 흐려지고 삶의 기쁨이 사라지는 걸 느꼈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올바른 지식과 간단한 방법으로 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약을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의사와 협력해서 약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뇌를 지키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됩니다. 자, 이제 궁금하시죠? 도대체 어떤 약들이 우리 뇌를 위협하는 걸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뇌를 갉아먹는 7가지 약 중 첫 번째를 만나볼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자, 여러분, 이제 뇌를 위협하는 첫 번째 약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벤조디아제핀입니다. 아티반, 자낙스, 스틸록스 같은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약들은 수면제나 항불안제로 잠이 안 오거나 마음이 불안할 때 의사가 자주 처방하는 약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알약들이 마치 서랍 속에 숨어있는 기억의 뇌관처럼 우리의 뇌를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3년 한국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23%가 이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중 67%가 권장기간인 2주를 훌쩍 넘겨 3개월 이상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의학권고는 이 약을 길어야 2주만 쓰라고 경고하는데 말이죠. 왜 이 약이 위험할까요? 2019년 전 세계 20만 명 이상의 환자를 분석한 대규모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벤조디아제핀을 장기 복용하면
치매 위험이 50%나 높아지고 복용 기간이 한 달 늘어날 때마다 그 위험이 13%씩 더 커진다고 합니다. 이건 마치 뇌 속에서 시한폭탄이 똑딱거리는 것과 같아요. 벤조디아제핀은 뇌의 개바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신경을 진정시키지만 이 과정에서 기억을 형성하는 능력을 방해해요. 쉽게 말해 잠은 오게 할지 몰라도 그 대가로 소중한 기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제 진료실에서 만난 58세 김동수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동수 씨는 강남에서 수출입 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셨어요. 늘 명석한 두뇌로 결정을 내리던 분이었죠. 그런데 사업 스트레스와 불안 때문에 의사가 처방한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 로라제팜을 먹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먹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6개월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졸기 시작했고 늘 외우던 고객 이름이 갑자기 낯설어졌어요. 심지어 재무 수치를 보아도 무의미한 숫자처럼 느껴졌죠. 그의 부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 남편이 낯선 사람 같아요. 예전엔 결단력이 넘쳤는데 이제는 10분 이상 집중도 못해요. 이건 벤조디아제핀이 장기적으로 뇌에 미치는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어요. 희망은 항상 존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벤조디아제핀을 올바른 방법으로 줄이면 인지기능의 80%가 6개월 안에 회복될 수 있다고 해요. 뇌는 우리가 제대로 도와준다면 놀라운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죠. 김동수 씨도 그 증거였어요. 그는 의사와 상의해 약을 천천히 줄였고 6개월 뒤 예전의 날카로운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부인은 다시 제 남편을 찾은 기분이에요 라며 눈물을 글썽겼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첫째, 절대 혼자서 약을 끊지 마세요. 갑작스럽게 중단하면 경련이나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주당 25%씩 용량을 줄이는 계획을 세우세요. 이건 황금 원칙이에요. 둘째, 약 대신 뇌를 진정시키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아보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템플스테이 명상 프로그램이나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 불안과 불면증에 큰 효과가 있다고 나왔어요. 예를 들어 잠들기 전 10분간 깊은 호흡을 하며 몸을 이완시키는 연습을 해보세요. 셋째, 인지행동치료 CBT를 시도해보세요. 이는 불안을 다스리는데 약만큼 효과적이면서도 뇌를 해치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약 상자를 열어보시면 아티반이나 스틸록스가 있지 않나요? 있다면 오늘 당장 의사와 상담해보세요. 잠깐의 잠을 위해 소중한 기억을 잃을 필요는 없잖아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잠은 잠깐이지만 손주와의 추억은 평생이에요.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기억은 잠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자, 이제 벤조디아제핀의 위험을 알았으니 또 다른 뇌를 위협하는 약을 알아볼까요? 다음은 약국에서 쉽게 사는 약인데 이게 기억을 잠그는 가짜 열쇠 역할을 한다는 사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위험한 약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바로 항콜린제입니다. 이 약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감기약, 알레르기약, 멀미약, 심지어 요실금약에도 흔히 들어있어요. 이름은 낯설게 들릴지 몰라도 여러분의 약 상자나 약국 선반에 이미 들어있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이 약들이 뇌의 기억을 잠그는 가짜 열쇠처럼 작용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항콜린제는 뇌에서 기억과 학습을 돕는 중요한 화학물질, 아세틸콜린을 차단해요. 이건 마치
도서관의 문을 잠가 책을 꺼낼 수 없게 만드는 것과 같아요. 2023년 한국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50세 이상 어르신의 40%가 이런 항콜린제가 포함된 약을 상시 복용하고 있답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이 약을 비타민처럼 매일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에요. 60일 이상 항콜린제를 연속 복용하면 기억력 저하가 시작된다고 해요. 2019년 글로벌 연구에 따르면 장기 복용은 노동 생산성을 20% 떨어뜨리고 심지어 치매 위험을 30% 이상 높일 수 있답니다. 이 약들은 뇌 신호 전달을 방해해서 우리가 소중히 간직한 추억과 정보를 서서히 흐릿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혹시 약국에서 감기약이나 알레르기 약을 사면서 이건 그냥 흔한 약이니까 안전하겠지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50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았죠. 이 약들이 뇌에 쌓일수록 우리의 기억 보물창고가 점점 닫혀간다는 걸요. 제 환자 중 한 분, 63세 이영희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영희 씨는 퇴직한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과 책 읽는 시간을 가장 사랑하던 분이셨어요. 봄철 황사 때문에 알레르기가 심해지자 약국에서 추천받은 항콜린제 성분의 알레르기 약을 6개월 동안 매일 먹었어요. 처음엔 코막힘과 재채기가 나아져서 만족했죠.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할머니, 제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이영희 씨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고 해요. 늘 귀엽게 부르던 손주 이름을 떠올릴 수가 없었죠. 그 순간 손주의 눈빛에 담긴 실망감이 이영희 씨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진료실에서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이 때문인가요? 저는 약 상자를 보고 깨달았죠. 항콜린제가 그녀의 기억을 서서히 훔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이영희 씨처럼 항콜린제의 위험을 알면 뇌를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항콜린제를 줄이거나 대체하면 인지 기능이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다고 해요. 이영희 씨는 의사와 상의해 약을 바꾸고 3개월 뒤 손주 이름을 다시 떠올리며 미소를 되찾으셨어요. 그 비결은 뭘까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약국에서 약을 살 때 반드시 항콜린제 부담 점수표를 확인하세요. 이 점수표는 약의 항콜린 성분이 얼마나 뇌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는 지표예요. 약사에게 물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둘째, 클라리틴이나 지르텍 같은 신세대 항알레르기 약을 선택하세요. 이 약들은 항콜린 성분이 적거나 없어서 뇌에 부담이 덜해요. 셋째,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병행해 보세요. 예를 들어 황사철엔 마스크를 쓰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방 차조기차를 추천드려요. 따뜻한 차 한 잔이 알레르기를 줄이고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마지막으로 항콜린제 복용 중이라면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인지기능 검사를 요청하세요. 조기에 문제를 잡아내면 회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러분, 지금 약 상자를 열어보시면 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이 있지 않나요? 있다면 그 약에 항콜린 성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 작은 점검이 여러분의 기억을 지킬 첫걸음이 될 거예요. 이영희 씨가 손주와 다시 웃으며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소중한 추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많은 분들이 드시는 약. 그런데 이 약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위험한 약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바로 스타틴입니다. 이 약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많은 분들이 드시는 약이에요.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약이 우리의 뇌에 예상치 못한 그림자를 들이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동시에 기억력과 집중력을 갉아먹는 역설이 숨어 있거든요. 2023년 한국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50세 이상 어르신의 31%가 스타틴을 복용하고 있어요. 이는 미국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을 먹는 분들 중 12%가 기억력이나 집중력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서 뇌의 뉴런막을 손상시키고 뇌가 에너지를 얻는 데 필요한 CoQ10이라는 물질도 함께 줄여버립니다. CoQ10은 마치 뇌의 연료 탱크 같은 역할을 해요. 이게 부족해지면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기억이나 사고력이 흐려질 수 있죠.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스타틴을 장기 복용한 사람들은 인지 저하 위험이 18% 더 높다고 나왔어요.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62세 최민수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최민수 씨는 퇴직한 수학교사로 늘 학생들에게 복잡한 방정식을 쉽게 풀어주는 걸 즐기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고콜레스테롤 진단을 받고 스타틴을 6개월 복용한 뒤 갑자기 이웃들의 이름을 잊기 시작했어요. 늘 웃으며 인사하던 동네 아주머니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당황했던 순간을 그는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제가 왜 이러는 걸까요? 머리가 멍해지고 예전처럼 맑게 생각이 안 돼요. 진료실에서 그의 약을 점검하며 깨달았어요. 스타틴이 그의 뇌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최민수 씨의 눈빛에는 불안과 함께 삶의 활기가 사라진 듯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희망은 항상 있어요. 최민수 씨는 의사와 상의해 약을 조정하고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병행한 뒤 다시 예전의 맑은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스타틴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에게 10년 심혈관 위험도, 즉 ASC-QED 점수를 계산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이 점수는 심장병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려주는 지표예요. 만약 점수가 7.5% 미만이라면 스타틴 없이도 자연요법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홍국 발효쌀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면서 뇌에 부담을 덜 주는 대안이에요. 둘째, CoQ10 보충제를 고려해보세요. 스타틴은 CoQ10을 줄이니까 하루 100, 200mg의 CoQ10 보충제가 뇌와 심장에 에너지를 보충해줄 수 있죠. 셋째, 정기적으로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6개월마다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를 하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답니다. 연구에 따르면 조기 대처로 인지 저하의 70% 이상을 예방하거나 회복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약 상자를 열어보시면 스타틴이 있지 않나요? 있다면 오늘 의사와 상담해보세요. 이 약이 제 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라는 간단한 질문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죠. 최민수 씨는 CoQ10 보충과 생활습관 변화를 병행한 뒤 다시 학생들과 수학 퍼즐을 풀며 웃음을 되찾았어요.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다시 제 자신을 찾은 기분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우울증 치료에 자주 쓰이지만 뇌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주는 약이 있습니다. 어떤 약일지 궁금하시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네 번째로 위험한 약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바로 9세대 삼환계 항구울제, 줄여서 TCA라고 부르는 약들입니다. 아미트립틸린이나 노르트립틸린 같은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약들은 우울증이나 불안, 때로는 만성 통증 치료를 위해 처방되죠. 하지만 이 약들이 마치 뇌의 여러 시스템을 한꺼번에 공격하는 다중파괴 기계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약들은 뇌의 핵심 화학 물질인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히스타민, 노르에피네프린을 차단해서 기억력과 사고력을 빠르게 손상시킬 수 있어요.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이 약을 3개월 복용한 사람의 사주가 인지저하를 겪고 1년이 지나면 그 비율이 무려 80%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더 무서운 건 이 약들이 뇌뿐 아니라 몸에도 큰 부담을 준다는 점이에요. 놀랍게도 TCA 복용자는 고관절 골절 위험이 400%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낙상과 골절은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죠. 이 약들이 뇌와 몸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면 왜 조심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 진료실에서 만난 67세 김옥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옥자 할머니는 퇴직 후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을 이끌며 활기차게 지내셨어요. 손주들과 함께 부르던 동요를 떠올리며 늘 웃음을 잃지 않던 분이셨죠. 그런데 만성적인 어깨 통증과 가벼운 우울증 때문에 의사가 TCA 계열 약인 아미트립틸린을 처방했어요. 처음엔 통증이 줄어들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6개월 뒤 할머니는 달라졌어요. 손주들과 노래를 부르다 갑자기 가사를 잊어버렸고 익숙한 복지관 친구들의 이름도 떠오르지 않았죠.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노래가 제 삶의 기쁨이었는데 이제 그마저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요. 그 눈빛에 담긴 슬픔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진료실에서 약 목록을 확인해보니 TCA가 할머니의 기억력을 서서히 훔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김옥자 할머니는 저와 함께 약을 조정하고 몇 가지 방법을 병행한 뒤 다시 노래 교실에서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TCA를 줄이거나 대체하면 인지 기능의 상당 부분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TCA를 복용 중이라면 절대 혼자서 약을 끊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중단은 금단 증후군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의사와 상의해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 한 달에 25%씩 용량을 줄이는 계획을 세우세요. 둘째, 더 안전한 대안을 찾아보세요. SNRI, 계열 약물, 예를 들어 둘록세틴이나 가바펜틴은 우울증이나 통증을 관리하면서 뇌의 부담을 덜 주는 약이에요. 셋째,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물리치료나 침술 같은 비약물 치료를 병행해보세요. 한국 전통 침술은 만성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죠. 연구에 따르면 침술은 통증 관리에 약만큼 효과적이면서 부작용은 훨씬 적다고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6개월마다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를 하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지금 약 상자를 열어보시면 아미트립틸린이나 비슷한 약이 있지 않나요? 있다면 오늘 의사와 상담해보세요. 이 약이 제 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라는 간단한 질문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죠. 김옥자 할머니는 약을 바꾸고 침술을 병행한 뒤 다시 손주들과 동요를 부르며 복지관을 가득 채우는 미소를 되찾으셨어요.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다시 노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도 이런 기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염증 치료에 흔히 쓰이지만 뇌세포를 훔치는 약이 있습니다. 어떤 약일지 궁금하시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5번째로 위험한 약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바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입니다. 이 약은 염증이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에 자주 쓰이는 약이에요. 관절염, 피부염, 심지어 천식 같은 증상을 빠르게 가라앉히는데 효과적이죠. 하지만 이 약이 마치 뇌세포를 조용히 훔치는 도둑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320만 명이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있고 그중 65%가 권장기간인 1, 2개월을 훌쩍 넘어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답니다. 문제는 이 약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요? MRI 연구에 따르면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면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가 15%나 축소된다고 해요. 이건 마치 뇌가 5년 더 빨리 노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죠. 이 약은 호르몬 폭풍을 일으켜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기분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을 줄이고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는 걸 막아버립니다. 쉽게 말해, 이 약은 뇌의 활력을 서서히 빼앗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가 단순히 기억력 저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성격 변화나 심지어 망상 같은 심각한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죠. 제 진료실에서 만난 65세 최영숙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최영숙 씨는 동네 꽃꽂이 강사로 늘 밝은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하던 분이셨어요. 손주들과 함께 꽃바구니를 만들며 웃던 시간이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이었죠. 그런데 류머티스 관절염 때문에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처방받은 뒤 몇 달 만에 달라졌어요. 갑자기 가족들에게 예민하게 굴고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손주가 할머니, 왜 이렇게 화나셨어요? 라고 묻자 최영숙 씨는 스스로도 왜 그런지 모른다고 답했어요. 결국 진료실에서 그녀의 약을 점검해보니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그녀의 뇌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말에 담긴 간절함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최영숙 씨는 약을 조정하고 몇 가지 방법을 병행한 뒤 다시 밝은 미소를 되찾았어요. 연구에 따르면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은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복용 중이라면 절대 혼자서 약을 끊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중단은 몸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대신 의사와 상의해 최소 용량으로 줄이는 계획을 쓰세요. 예를 들어 NSAIDs 같은 덜 부담스러운 소염제로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둘째, 오메가3와 비타민 D 보충제를 고려해보세요. 오메가3는 뇌의 염증을 줄이고 비타민 D는 신경세포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연어 한 조각이나 비타민 D 보충제 1000아유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죠. 셋째, 정기적인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6개월마다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를 하면 뇌 건강을 체크할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조기 대처로 인지 저하의 65%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약 상자를 열어보시면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있지 않나요? 있다면 오늘 의사와 상담해보세요. 이 약이 제 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라는 질문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최영숙 씨는 약을 줄이고 오메가3를 보충한 뒤 다시 손주들과 꽃꽂이를 하며 웃음을 되찾았어요.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다시 제 삶의 색깔을 찾은 기분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잠을 돕는다고 알려진 약인데 사실은 기억을 훔치는 가짜 수면을 만드는 약입니다. 어떤 약일지 궁금하시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6번째로 위험한 약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바로 졸피뎀입니다. 이 약은 잠을 도와주는 수면제로 잘 알려져 있죠. 밤에 잠이 안 와 뒤척이는 분들에게 의사가 자주 처방하는 약이에요. 하지만 이 약이 사실은 가짜 수면을 만들며 우리의 기억을 훔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졸피뎀은 잠을 재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졸피뎀은 REM 수면을 40%, 깊은 수면을 25% 줄여서 마치 빈 껍질 같은 얕은 잠을 만들어요. 이건 마치 잠을 잔 것 같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피곤한 상태를 만드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약이 뇌와 몸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졸피뎀을 복용하는 사람들의 34%가 인지 저하를 겪고 28%가 낙상을 경험하며 심지어 12%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위험에 처한다고 해요. 특히 무서운 건 이 약이 수면 중 이상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잠을 자면서 전화를 걸거나 심지어 운전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행동은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위험합니다. 게다가 졸피뎀은 의존성이 강해서 약을 끊으려는 첫 시도에서 성공하는 비율이 23%에 불과하답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70세 박정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동네에서 손재주 좋은 분으로 유명했어요. 손주들에게 직접 뜨개질한 목도리를 선물하며 늘 따뜻한 미소를 짓던 분이셨죠. 하지만 몇 년 전 불면증 때문에 졸피뎀을 처방받았어요. 처음엔 잠을 잘 자게 되어 기뻤지만 6개월 뒤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새벽, 할머니는 잠결에 딸에게 전화를 걸어 엉뚱한 이야기를 했어요. 딸이 놀라서 엄마,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그 전화를 건 기억조차 없었죠. 게다가 아침이면 늘 머리가 무겁고 손주들과의 대화도 예전처럼 맑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잠은 자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몸도 마음도 무거울까요? 약 상자를 보니 졸피뎀이 할머니의 뇌를 서서히 흐릿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박정희 할머니는 약을 조정하고 몇 가지 방법을 병행한 뒤 다시 편안한 잠과 맑은 정신을 되찾으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졸피뎀의 부작용은 올바른 관리로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졸피뎀을 복용 중이라면 절대 혼자서 약을 끊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중단은 심각한 금단 증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의사와 상의해 주당 2시 15%씩 용량을 줄이는 계획을 세우세요. 둘째, 인지-행동치료, 즉 CBT를 시도해보세요. 이는 불면증을 약 없이 관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잠들기 전 10분간 깊은 호흡이나 명상을 해보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수면의 질을 30% 이상 개선한다고 나왔어요. 셋째, 허브차를 활용해보세요. 캐모마일이나 감초차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연스러운 수면을 돕죠. 마지막으로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방 온도를 18, 20도로 유지하고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조성하세요. 전자기기 빛을 피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약 상자를 열어보시면 졸피뎀이 있지 않나요? 있다면 오늘 밤 허브차 한 잔을 시도해 보시겠어요? 박정희 할머니는 CBT와 허브차를 병행한 뒤 다시 손주들에게 뜨개질 선물을 만들며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 잠도 잘 자고 손주들과의 시간이 더 행복해졌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당뇨병 치료에 흔히 쓰이지만 뇌 건강에 숨은 위험을 가진 약입니다. 어떤 약일지 궁금하시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뇌를 위협하는 약들에 대해 알아봤지만 약을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뇌를 진짜로 보호하려면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마치 뇌를 위한 보험처럼 작용해야 합니다. 이건 약을 줄이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기억과 사고력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이 집에서 약 없이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제 50년 경력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효과를 입증받은 것들입니다.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영양이에요. 우리 뇌는 좋은 연료가 필요해요. 연어, 블루베리, 호두 같은 음식은 뇌에 꼭 필요한 오메가3와 항산화제를 공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 연어 한 조각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블루베리는 기억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줘요.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가 풍부한 식단은 인지, 저하 위험을 25% 줄인다고 해요. 매주 연어를 한 번, 호두 한 줌을 간식으로 드셔보세요. 어렵지 않죠? 저도 아침에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넣어 먹으며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운동이에요. 매일 30분 정도 동네 공원을 걷는 것만으로도 뇌 혈류가 20% 늘어난다고 해요. 뇌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면 기억력과 사고력이 더 맑아지죠. 꼭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집에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손주와 함께 공기놀이를 해도 좋아요.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걷기는 치매 위험을 30% 낮춘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동네 한 바퀴 걸어보시겠어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뇌에 활력을 불어넣어 보세요. 세 번째는 깊은 수면이에요. 수면은 뇌의 기억을 수리하는 공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하루의 정보를 정리하고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요. 하지만 방이 너무 밝거나 시끄러우면 깊은 수면이 방해받죠. 방 온도를 18, 20도로 유지하고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전자기기 빛도 피하는 게 좋아요. 연구에 따르면 깊은 수면을 7시간 이상 유지하면 인지기능이 15% 향상된다고 해요. 저는 잠들기 전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마시며 뇌를 쉬게 한답니다. 네 번째는 뇌 훈련이에요. 퍼즐, 독서, 심지어 간단한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뇌를 위한 체육관 같은 역할을 해요.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매일 10분 정도 퍼즐이나 독서를 하면 인지력이 15% 향상된다고 나왔어요. 손주와 함께 크로스워드 퍼즐을 풀거나 좋아하는 소설을 읽어보세요. 저도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며 뇌를 깨우곤 하죠. 이건 단순히 재미뿐 아니라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마지막으로 명상입니다. 스트레스는
뇌의 해마를 손상시키는 주범이에요. 하루 5분 조용히 앉아서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한국 전통 명상이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스트레스를 40% 줄이고 해마를 보호한다고 해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5분 명상을 시작한 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이민수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민수 씨는 퇴직 후 손주들과 퍼즐 맞추기를 즐기던 분이셨어요. 하지만 불면증과 스트레스 때문에 기억력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그는 제게 선생님, 손주와 퍼즐을 맞출 때 예전처럼 즐겁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민수 씨에게 이 5가지 방법을 추천했어요. 3개월 뒤 그는 다시 손주들과 웃으며 퍼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이 작은 습관들이 제 삶을 바꿨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오늘 저녁 호두 한 줌을 간식으로 먹고 동네를 한 바퀴 걸어보세요. 잠들기 전엔 방을 어둡게 하고 5분 명상을 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뇌가 더 건강해질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그 이야기를 마무리해봅시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뇌를 위협하는 약들과 그 위험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리고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생활 습관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과 희망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뇌는 단순한 장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여러분의 정체성, 사랑, 그리고 소중한 추억들이 담긴 보물창고예요. 이 보물을 지키는 건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78세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손주들과의 산책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약 때문에 기억이 흐려지면서 그 기쁨마저 잃을까봐 두려워하셨죠. 그런데 약을 점검하고 간단한 생활 습관을 바꾼 뒤 할머니는 다시 손주들과 공원을 걸으며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다시 손주와의 시간을 즐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변화는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의사와 상의해 약을 조정하고 매일 걷고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먹는 작은 습관들이었죠.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식은 힘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잊지 마세요. 첫째, 의사와 협력해서 약 상자를 점검하세요. 이 약이 제 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라는 간단한 질문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둘째, 가족과 함께 약장 점검 리스트를 작성해보세요. 한국 문화에서 가족은 우리의 가장 큰 힘이잖아요. 자녀나 배우자와 함께 진료 전 질문을 준비하면 더 자신 있게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셋째, 작은 생활 습관을 실천하세요. 하루 30분 걷기, 호두 한 줌, 5분 명상 같은 것들이 쌓여 뇌를 젊게 유지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부모님,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뇌를 지키는 씨앗이 될 수 있죠.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릴게요. 오늘 어떤 습관을 시작해 볼 건가요? 라고 남겨주시면 저도 여러분의 여정을 함께 응원할게요. 여러분, 나이 들면 우리의 활기를 빼앗지 않아요. 뇌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어 건강하고 명석한 노후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그럴 가치가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세요.